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 중에서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 우리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신 바와 같이 미국 독립선언, 1776년의 독립선언에서도 규정화되었고요. 또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도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말살 많이 한 그런 사건은 역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국제연합의 유엔 헌장에서는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바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휴먼 디그니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1949년 독일의 헌법에서도 바로 독일에서 헌법 1조에서 기본권을 두는 기본권 규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헌법은 그러한 또 2차 대전의 반성적인 결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헌법의 최고의 가치로 규정을 한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헌법 10조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을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권의 어떤 최고의 헌법에 필요한 최고의 구성 원리이기도 하고 근본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그런트 루머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 헌법재판의 기본권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성도 갖추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론적으로 구분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단순히 이념에 불과하다라고 이거는 이념과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개별 기본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또 행복 추구권이 같이 연결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10조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권성을 부정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보겠어요.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10조의 근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근거에서 실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뭘로 얘기하냐라면 그런 인간상을 어떠한 인간상을 우리가 헌법에서 전제하고 있느냐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전체주의적인 인간이 그저 국가 형성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품처럼 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사고는 당연히 배격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인간은 아주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인간보다는 또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사회 공동체에 그런 구속되는 어떤 인격주의적인 인간관, 그런 절충적인 인간관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반전체주의 또 그죠? 여러 가지 또 반인격적인 반인간 존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천부의 인권, 자연권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그 주체가 국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도 국민 외에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포괄적인 권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PT에 보시는 것 같이 생명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 형벌의 책임주의라든가 자기결정권이 바로 이 헌법 10조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10조에서 인정되는 많은 기본권들이 바로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바로 찾아지는 것이고요.
또한 뭐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그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도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개정에서 삭제되더라도 그 취지 자체를 바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바로 자연권성으로 그 불문헌법으로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보장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인간의 존엄가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미 벌써 헌법 10조에서 국민이라고 규정을 해서 국민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무국적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의 대상이 된다. 주체가 된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몇몇 뭐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태아를 한번 볼까요? 자, 태아의 경우에도 바로 인간의 존엄 가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가 바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 보시면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를 인정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낙태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심지어는 종래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태아의 인간의 존엄성, 이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오래된 쟁점이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낙태죄 헌법재판소의 판결 변화에 의해서 관련된 논의가 좀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바뀐 판결 한번 자, 보시면은요. 자,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일 판례고요. 이 판결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헌법이 해당 조문이 포함됐던 형법 규정이 이제 바뀌어야 될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판례를 좀 크게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판례 크기를 좀 활자 크기를 좀 키워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 정보를 그대로 보시면은요. 자, 그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일단은 해당 낙태 시술을 한 의사분이 이제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은 자, 청구번호를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은 판시제 헌바 사건이니까 일단 법원에서는 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건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바 사건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으로 제정한 사건이네요. 자, 보시면 청구인은 산부인과 면허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 69회에 걸쳐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했다는 공유 사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낙태 그동안 이제 이 형벌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69회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낙태인지 아닌지에 좀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낙태 행위를 좀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법정에 세워졌고요. 이 낙태죄 조항이 결국은 자 보시면은 헌법에 위반돼서 특히 낙태, 객찰,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다고 주장해서 바로 헌법위헌법률 신청 제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낙태죄 관련해서는 형법 269조 그리고 270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러한 낙태의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런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낙태죄 규정 한번 보시면은 형법 자 269조 낙태 보시면은 부녀의 낙태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성의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에 굉장히 침해가 아니냐, 그것도 더 그것을 도출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270조 한번 보시면은 의사 등에 의해서 바로 부녀 촉탁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더 형량이 과하게 되어 있죠. 종래 모자보건법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벌써 모자보건법 14조에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적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 질환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서 임시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에 의해서 임신되는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자 임신이 보건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이제 손상하는 경우에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래 이 모자보건법이 상당히 많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벌써 결론부터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여성의 우리가 다른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신체 건강상의 또 넓은 의미에서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낙태가 좀 허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청구인의 주장 자기낙태죄 조항하고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바로 이제 보시면은 자기결정권,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같은 것들이 이제 침해되고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평등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의사낙태죄 조항에서도 뭐 평등권, 뭐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다 했고요. 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연역적인 검토를 하고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서 여러 번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처음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선례에 대해서도 보고요. 네, 바로 직전 선례에서 4대4로 간신히 합헌을 유지했었네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자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의 일부 의견에 보면 헌법 불합치 의견이네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 일반적인 인격권이 보장되고 우리 지금 인간의 존엄과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딱 판시를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일반적인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과 기본적 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하는데, 자, 개인은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한다. 자, 인간의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인간의 존엄성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되고 그리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거기서 도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네요.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또 이런 것은 또 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또 국가에 의해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결정권이 바로 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된다라는 것도 우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헌법의 생명의 주체가 되고 태아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생명권에 대해서 권리는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 보신 바치 국가는 자 헌법 10조 이문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전제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 거냐인데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바로 자기낙태 조항 등에 대해서 판단한다라고 뒀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는 자 이러한 자, 생명 침해에 대해서 자 입법 초기 입법 조치를 하면서 생명 발전 인간 생명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보호나 정도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착상 이후 3개월인지 뭐 이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도 임신 22주 2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좀 차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관련된 판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쭉 보시면은 자 그래서 낙태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모자보건법에서 해조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절대적 우위로 사익과 공익 간의 적정한 균형 관계를 갖지 못하게 심하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위헌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의 균형성도 위반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고요. 자, 헌법 불합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의견에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헌 의견을 내면서 다만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기 낙태 조항이라든가 의사 낙태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은 낙태죄를 처벌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일정한 숙려 기간 동안 검토를 거쳐서 관련된 재입법을 하도록 하는 입법 촉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12월 말까지 바로 그 관련된 규정, 형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정부는 그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석태 재판관 외 이인의 지자 김기영 재판관의 경우에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검토를 할 수 있고 분명히 태아가 생명체이고 생명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일정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보호 정도가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좀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 판례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연관되고 생명권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일 뿐만 아니라 또 개별적인 표현 자체가 또 객관식 용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지닐 것 같아요. 한번 쭉 내용 보시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 최종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자, 보시면은 단순 위헌이 3인이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4인이기 때문에 6인의 위헌 결정은 달하지 못해도 헌법 불합치 결정 4인을 포함해서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7인의 재판관 정도 되니까 결국은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봐서 자, 보시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고 그다음에 만약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그 효력을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합헌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합헌 의견도 나름대로 이제 태아의 가치, 생명의 가치도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 유념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태아의 생명을 그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들 이 낙태죄 판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 우리 생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돼서 이 권리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국적자 누구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데 태아에 대해서는 다시 그 태아가 착상돼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 규정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가치관을 세울 것일지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 형법 개정이죠. 형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생명권을 더 존중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또 여성의 이러한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할지 어떠한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지금 국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논의에 한번 또 참여하고 의견을 또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다시 PPT를 통해서 한번 지금 우리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권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미 사망한 사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느냐에 대해서요. 완벽하진 않지만 사자의 명예에 대해서도 사자와 관계에서 스스로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 후손의 인격에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 사자 명예훼손 죄도 있고요.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사안으로 보시면 국군 포로 중에서 등록 포로에 대해서 일정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등록 포로 예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 포로 등에 대한 가족의 청구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은 바 있고요. 굉장히 전향적인 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제감정기 하에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조사자인 사자의 명예평가도 물러 인격권을 유족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침해돼서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그죠? 또 그런 것은 우리 우리 헌법의 정신에 또 합치하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법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인간이라는 존엄과 가치가
인정될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법인의 계획에서도 제가 뭐 언론기관죠,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도 인격권, 명예권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을 구성하는 그 자연인들이 또 바로 인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결과를 내는 판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시면은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는 바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만 다른 구체적인 기본권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헌법 10조뿐만 아니라 헌법 32조 3항에서 근로 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규정했고요. 헌법 36조 제1항에서도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고 해서 헌법 다른 규정에서도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생명권에 대해서 이미 벌써 제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생명권은 자연권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의 12조 나중에 배우기 신체의 자유에서도 이것을 보장하는 면이 있고요. 37조 1항에서 명시적이고 기술되지 않는 또 권리로서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헌법 10조의 관련성 또한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태아에 관해서 이미 벌써 낙태죄에서 말씀드렸지만 낙태죄 외에도 태아가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 762조 규정이 있는데 살아서 만약에 태어나지 못하면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라는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은 그 이전에 상속에 대해서도 일정한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은 상속에 관해서도 권한이 없다.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 시간에 또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기타 생명권에 관해서는 사형제도, 낙태죄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뇌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뇌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이 정지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인정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뇌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뭐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 존엄사인데 자 사기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은 안락사인데 그것을 이미 벌써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안락사를 넘어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미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사기가 임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소극적으로 연명장치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존엄사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 또 생명공학에서 인간 복제, 크롬, 그죠? 인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다 연결이 되는 문제다라고 하겠고요. 지금 벌써 말씀드렸지만 사형 제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서 합헌으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또 헌법 공부하면서 같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미 벌써 대법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존엄사 즉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는 바로 회복 불가능한 그 환자가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사망의 중단 의사를 제시했거나 또는 그것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면 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인정한 그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서 아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존엄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청구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까지 인정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존엄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리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결정에 의해서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그 적극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 대통령의 생명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의 4가지 쟁점 중에서 나머지 3가지는 합헌으로 헌법을 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헌정질서를 물란한 어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결국은 탄핵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회 되면 또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는 바로 인격권이 또 도출되죠.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인격이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의미하고 개인의 정체성 및 명예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뭐 일반적인 인격권뿐만 아니라 나가서 명예권, 초상권 얼굴이죠. 성명권, 이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격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에서 일반적인 인격권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한 사건 또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그런 사건에서 바로 이 헌법 10조의 연관성을 두고 있고요. 청소년의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헌법 10조 관련성이 있지만 결국은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좀 다른 사건이네요. 자, 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인격권이라는데 성별 얘기를 드렸는데, 자, 태아의 성별을 고지를 금지를 해서 태아가 중간에 이제 어떤 낙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그런 취지를 가지지 않고 이제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의 일반 권리, 그것을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 불합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기타 경찰 집회에서의 촬영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 참가에 대한 촬영 행위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6명 있어야 되는데 6명에 달하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고요. 기타 개별적인 인격권은 명예권이라는 게 도출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포로에 대해서 일정한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고 기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권, 그다음에 초상권, 인격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예컨대 인격권 한번 볼까요? 자, 친생 부인의 소 및 마찬가지 민법의 규정입니다. 으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친생 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나치게 그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거다. 그렇게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제척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나머지 판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격권, 교육 영역에서의 아동 학생의 인격권 같은 것도 보장하고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에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신체 형사 절차에서 강제 절차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던 예로선 예컨대 단순 시위 참가에 대한 과도한 신체 수색 행위라든가 유치장애 불충분한 차폐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화장실이죠. 개방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수위를 입히다가 자 미결 수용자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게다가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 바로 수위를 착용 강제하는 것, 그다음에 상시 개구 착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고 자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아예 운동을 못하게 하는 운동 금지라든가 또는 언론기관의 기사문에 대해서 법 재판으로서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격권 침해다라고 인정하는 사례고요. 반면 음주운전 축정 거부를 한 것이 바로 인격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정밀 신체 검사도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헌이다라고 봤고요.
기타 뭐 국민연금에서 강제 가입한 것도 그런 것도 바로 합헌이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인간 존엄과 가치에서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프라이버시라는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인정돼서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자기네 사생활을 노출되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로만 인정되는 것이나 헌법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자기결정권으로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자기결정권을 바로 도출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조와 합쳐서 개인의 자기 정보, 자기 결정권도 바로 헌법 10조, 17조에서 도출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헌법 10조의 근거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도출되고 예컨대 자기 운명 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도출된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헌 여부가 오고 가다 그동안 계속 합헌이라고 인정하다가 결국 2015년에 바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국민의 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동성동보는 금혼, 혼인을 금지하는 그러한 민법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결정돼서 지금은 이제 형법에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자,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기 정보 통제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줬다가 동의했다가 상대방이 또 과하게 사용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컨트롤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자, 그래 보시면은 자 주민등록증을 여러분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죠. 그리고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합헌으로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작년 2019년 4월 8일에 우리가 이미 벌써 헌법재판소 판결 통해서 구체적으로 봤죠. 그래서 최소 침해, 그 다음에 과잉금지 헌법법의 균형성 위반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위헌 의견도 있었고 여전히 합헌 의견에 소수 의견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겨서 한번 3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된 판례지만 시체의 처분에 대해서 시체를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보시면 이 헌법 10조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형사처벌 관련돼서는 헌법 12조에서 많이 검토를 하겠지만 헌법 10조에서도 바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법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런 형법의 그죠? 형법의 책임주의 원리를 바로 헌법 10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헌법 10조의 근거에서 본인이 잘못해야지 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벌죄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도 무조건 종업원이 했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자 339페이지 보시면은 그 법인이나 이러한 대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조차도 만약에 처벌하려고 하면 이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법규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문명이 상당히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해서 관련된 양벌죄 규정이 상당히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에 양벌죄 처벌 규정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의 의무 감독 책임을 바로 이제 다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인정하는 그 식으로 양벌죄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한번 보시면요. 과태료도 형벌이 아니지만 자, 일정한 제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책임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타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는 형법 263조 규정이 있거든요. 상해죄의 동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들 형법을 공부할 때 다시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분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서 수입에 관한 부분에서 자,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표지 없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 기소재량에만 맡겼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통화위조죄 등에 대해서 동일한 구성요건을 하면서도 법정형만 가중하는 이러한 특가법 규정에 대해서 또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 329조 절도에 관해서 그죠? 미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서도 평등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이라고 결정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형법에 관련된 또 특별법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그 폭처법이라고는 이런 굉장히 특수한 이제 특별법이 있어서 형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이 좀 약간 쇠퇴하는 좀 그러한 효과를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면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폭처법에서는 위험한 물건 또는 이제 흉기를 포함한 경우를 많이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심하게 불균형하게 규정된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어서 형법 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 기본적 가치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법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다른 것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밀수입 예비행위죄를 본죄에 중과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죠? 특가법에 대해서도 자 그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평등 원칙이 위반돼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기타 여러분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또 그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재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그러한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자 근본적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피청구인 당시에는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이 바로 부작위를 했고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한 그런 판결을 했고요. 이와 좀 다른 의견으로 자 보시면은 자 그 이후 일제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요 판결들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국제법과 함께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법적 그다음에 시사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은 자 헌법재판소는 자 필요한 보장조차도 규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자 구치소 후 과밀 수용 행위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하는 그런 결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이러한 식의 우리 기본권을 도출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복 추구권도 그와 관련해서 연관된 여러 가지 기본권을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자 과잉금지 원칙 자 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헌법재판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도 판시한 것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지나치듯이 여러분들 언급을 했는데 급할 렉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다고 위헌을 결정했겠네요. 보시면 5번으로 한번 볼까요?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운동행위를 금지한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바로 이제 위헌으로 결정된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우리 헌법적 배경,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다양한 또 사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일 거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 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잘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구성원들이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로 삶이 아닐까, 인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